공식 출범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스위스 다보스 포럼 행사장에서는 헌장 서명식이 열렸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19개 나라가 서명에 참여했는데요. 이 평화위원회는 출범 전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을 현금으로 내면 연구 회원국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평화를 돈으로 사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또 스스로 종신 의장을 맡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위원회로 유엔을 대체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초청장을 받고 고민이 깊은 상태인데요. 이 평화위원회 어떤 기구이고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파키스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카라치의 한 쇼핑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최소 55명이 숨졌는데 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이런 대형 화재가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현지 상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1월 23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전면적 접근권 확보를 위해 유럽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린란드에 어떤 대가도 지불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대화엔 적극 나서겠지만 주권은 협상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만나 종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종전안 논의가 마무리 단계란 점에 공감하고 23일부터 이틀간 아랍에미리트에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이 만나 종전안 논의를 이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의 상징으로 꼽혀온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부 매각 문제가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는 틱톡의 미국 사업 부문을 오라클과 사모펀드 실버레이크가 참여한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방안을 최종 승인했는데요. 이번 합의로 모 회사 바이트댄스의 틱톡 미국 법인 지분은 20% 미만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틱톡 매각이 마무리되면서 양국은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기술 패권 경쟁과 관련한 곤란한 문제를 하나 해결하게 됐습니다. 한국계 매기 강 감독의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몬 헌터스가 3월 15일 LA에서 열리는 제98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2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캐데헌은 장편 애니메이션 부분 후보로 또 OST 골든으로 주제가상 후보에도 올랐는데요. 한편 국제영화상 예비 후보에 올랐던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는 본 후보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다보스 포럼에서 내년 말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일반 대중에게 판매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가 다음 달 유럽에서 감독형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중국에서도 비슷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머스크 CEO는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엔 인간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이 등장할 거라면서 5년 안에 AI가 인류 전체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거래의 기술. 네,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기술이 또 한 번 발휘됐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한 전면적 접근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유럽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서 유럽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맞서면 대규모 보복에 나설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또 유럽 세력을 겨냥해서 강력하게 엄포를 놨는데 그린란드에서의 군사 경제적 영향력을 대폭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거래 기술에서 처음부터 판을 좀 크게 흔들고요. 상대에게 과도하게 높은 요구를 한 뒤에 양보를 얻어내는 전략을 자주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번에도 아주 극단적으로 몰다가 최대한 양보를 이끌어내면서 트럼프식 거래 기술 전략을 구사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그린란드에 대한 전면적 접근이고 기한은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아무 대가도 우리는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안보뿐만이 아니라 국제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린란드를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한 번 폈고요. 미국이 골든돔을 비롯해서 이제 군사 인프라를 그린란드에 배치를 하게 되는데 대가 없이 장기적 접근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하루 전에 나토랑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 내용이 주된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린란드 광물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는 접근권을 보장해 주는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쪽은 접근을 배제하는 내용도 들어간 것으로 지금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관세는 어제 철회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소유권을 확보하겠다라더니 이제 전략적 접근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10조 달러 약 1경 4,66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미국 주식과 국채 등을 매각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좀 전략을 바꾼 게 아니냐 그렇죠. 예,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뭐 미국과 집단 방위로 맺어져 있는 나토 국가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면 미국도 짊어질 안보와 경제적 부담이 상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그렇죠. 해서 네네. 이렇게 물러선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거래 기술. 네. 예. 있습니다. 독특한 이 거래 그렇습니다. 기술이. 자기 저서 제목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둘보단 셋이 좋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2일에 만났습니다. 스위스에서요. 이제 종전한 논의가 마무리 단계다라면서 러시아랑 3자 회의를 갖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안 경제 재건 계획에 대해서 1시간 정도 논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방공망 같은 기존 쟁점에 대해서 좀 폭넓은 사항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긍정적 평가가 양측 정상으로부터 다 나왔습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라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서 전쟁을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놨고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미국과 종전한 문서들이 잘 준비됐다. 그래서 23일부터 아랍에미리트에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이 만날 건데 이게 첫 번째 3자 회담이다라면서 회의 개최 자체를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날 미국의 안전 보장안이 또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큰 성과를 거둔 셈인데요. 당초 미국은 러시아가 반발할 걸 우려해서 안전 보장보다는 전후 경제 재건의 개최건에 초점을 맞춘 종전안을 그렇죠. 우선 논의하자라고 했는데 네. 일단 안전 보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3자 회담이 열리면 영토 문제를 비롯해서 교착이 계속된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하지만 항상 이 남아있는 이 조그마한 이 부분이 양보를 네.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합의가 안 이루어진 부분이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새 3자가 만나도 과연 접점을 찾겠느냐 쉽지 않다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평화회담이 곧 마무리되길 희망하지만 아마도 4월이나 5월은 돼야 가능할 것 같다라는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이전에도 미국, 우크라이나 이렇게 만났을 때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지만 그렇죠. 러시아가 들어오면 그러니까요. 3자가 만났을 땐 또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Thank you next. 네, 이게 유명한 팝송 제목이기도 한데요. 네. 최근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트럼프 행정부가 축출을 했는데 그 다음 타자가 지금 쿠바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쿠바 쪽의 내부 협력자를 찾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는데요. 지금 행정부 미국 당국자들이 쿠바 망명자, 쿠바 시민 단체들과 만나서 쿠바의 공산 정권을 축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부 인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러 갔을 때 베네수엘라 안에 인사가 도움을 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쿠바 쪽에서 그런 사람을 물색해 보겠다라는 건데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을 70년 가까이 집권해온 쿠바 공산당 정권을 몰아낼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붕괴되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동안 원유를 베네수엘라가 싸게 공급을 해줘서 그나마 떠받치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 마두로 정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월스트리트저널 쪽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쿠바에 대한 경고이자 청사진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1일에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쿠바로 향하는 석유나 자금은 앞으로는 절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쿠바는 협상에 나서라 이렇게 압박했는데 네. 그러니까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우리는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다해서 조국을 수호할 것이다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타자로 쿠바를 트럼프 행정부가 지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쿠바는 베네수엘라와는 다르다. 일당 독재가 강력하게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똑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쿠바를 노리고 있으니까 반미 연대의 핵심 축인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견제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렇네요. 네. 일단 고위 인사들이 지금 잇따라 쿠바 인사 쪽을 만나면서 네. 강력한 지지 연대 의미를 보내고 있는데 중국은 특히 그 쿠바에 8천만 달러 약 1,200억 원의 자금과 쌀 6만 톤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나타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비닉빈 부익부. 판다 비닉빈 부익부인데요. 네. 일본은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자이언트 판다 2마리가 조만간 중국에 가서 판다 제로 국가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중국이 일본에는 판다를 대여하지 않으면서 독일하고 프랑스에는 이미 판다가 있는데 더 대여하기로 했다라고 중국 관련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판다도 안 보내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관계가 안 좋기 네, 때문에. 지금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에 지금 굉장히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네. 판다 외교에서마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중국과 독일이 최근에 자이언트 판다 보존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협력하겠다라는 협정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10년간 공동 연구를 한다고 하면서 청두 자이언트 판다 기지에 있는 판다 2마리를 독일 민헨에 있는 헬라부른 동물원으로 추가로 보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발표가 메르츠 독일 총리의 다음 달 하순경 방중이 추진되는 가운데 나와서 지금 눈길을 끌고 있어요. 지금 독일은 베를린 동물원에 자이언트 판다 멍멍과 자우칭 2마리가 있습니다. 네. 이들이 출산한 새끼 2마리는 이미 중국에 갔고 남아있는 2마리도 이제 몇 년 안에 중국에 돌아가게 되는데 네. 그럼 멍멍 자우칭만 남는데 지금 다른 쪽에 추가로 2마리를 더 빌려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거든요. 네. 그래서 2027년에 프랑스에도 새로운 판다를 대여한다라는 발표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72년에 중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에 계속해서 판다를 대여해 줬었거든요. 그렇죠. 중국이. 네, 네. 54년 만에 이제 제로 판다 국가가 되는데 남아있는 지금 도쿄 우에노 동물원에 쌍둥이 판다가 2마리 남아있는데 27일에 중국으로 반환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람할 수 있는 날짜가 25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물원에 우리 푸바오 갈 때처럼 예. 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내놓은 발언이 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판다를 추가로 대여할 계획이 없다는 걸 좀 애둘러 얘기했어요. 협정을 연장할 뜻이 있나요? 라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일본에 많은 판다 팬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일본 국민들이 중국에 와서 자이언트 판다를 보는 걸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일본에는 당분간 판다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예, 네. 갈등이 깊어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금운동 올림픽 랠리. 네, 다가오는 동계올림픽이 아니고요. 예. 네, 지금 금과 은에 이어서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운동 올림픽 랠리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러네요.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최대 규모 보석 시장에 금괴, 은괴가 아니라 구리괴, 동괴가 등장을 했습니다. 동괴. 네. 네.
선전시의 수이베이 보석상가에 순도 999.9의 구리바를 판매하는 상인들이 등장을 했던 건데요. 네. 형태는 골드바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1kg짜리 투자용 구리바의 가격이 180위안 약 38,000원에서 280위안 59,000원 사이에 형성이 됐는데요. 네. 현재까지 200여 킬로그램이 판매가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구리바를 판매한대라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상가 측이 구리바를 판매하지 말라, 매대에서 철수하라라는 통보를 내렸대요. 왜냐하면 여기가 보석상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력 판매 품목이 귀금속이니까 네. 동계는 팔지 말라. 지금 상가 측이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외부에 전시되고 있는 구리바는 없는데 재고가 아직 남아 있고요. 제작 주문도 가능하다라고 상인들이 아름아름 이렇게 손님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주인들한테 말하면 이제 구할 수는 있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전문가들은 구리바를 구입하면 위험한 투기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구리바가 가공, 포장의 비용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구리 현물 가격과 구리바의 단가 차이가 좀 크기 때문이고 구리는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니까 아무래도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구리바를 되팔 때는 골드바처럼 현금 교환성이 크지 않습니다. 50에서 60%밖에 금액을 쳐주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구리 가격이 얼마나 올랐길래 동기가 나왔느냐. 그러게요. 올 들어 구리 가격이 1톤당 13,000달러 약 1,900만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AI 열풍이 불면서 구리가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광물이다.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긴 했는데 앞으로 추가로 상승할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 이런 그러네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 운동 모든 것이 네, 다 오르는 오르고. 그런 네, 시기가 아닌가. 예. 다음 키워드 사람보다 낫다. 네, 라면서 미국에서 자율주행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차보다 더 안전하다라고 오. 판단한 보험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뉴욕에 기반을 두고 있는 온라인 보험사예요. 레모네이드라는 곳인데 네. 21일자로 테슬라의 감독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를 활성화하고 주행할 경우에 마일당 보험료를 약 50%나 할인해주는 자율주행차 보험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자율주행차 전용으로 설계된 최초의 보험 상품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 레모네이드 측은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위험도가 현저히 떨어졌다라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해서 이런 상품을 내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또 테슬라의 FSD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될수록 차량의 안전성은 계속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보험료가 추가 할인될 것으로도 전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함께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와이닝거 공동 창업자 겸 사장이요. 360도 전방위를 감지하고 절대 졸지 않으며 밀리초 단위로 반응하는 자율주행차를 인간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네. FSD로 주행하는 테슬라가 인간이 운전하는 차보다 사고 발생률이 훨씬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보험을 26일부터 일단 애리조나주에서 먼저 출시를 하고 한 달 뒤에 오리건주 등으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레모네이드 측은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내렸지만 블룸버그 통신은 부풀려진 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FSD를 활성화한다고 해도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주의를 하고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네.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또 테슬라도 FSD가 차량을 완전한 자율주행차로 만든 건 아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더군다나 테슬라는 FSD 이용 주행 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다수의 사례가 적발이 돼서 지금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아직은 좀 이른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절대 졸지 않는다는 데에서는 뭐 네, 인정을 할 공감이 수밖에 갑니다. 없는데 도로에 워낙 변수들이 그렇죠. 많아서요. 네네. 아직은 좀 지켜봐야 네네. 되지 않나. 자, 다음 키워드 No by January. 미국 MZ세대 사이에서 1월 한 달 동안 필수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를 중단하는 이른바 1월 구매 금지 No by January 챌린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산다는 거죠. 1월 한 달 생필품 동안은. 빼고는요. 빼고. 아주 필요한 거 빼고는. 오. 올해 32살이 된 한 뉴요커가요. 한 달 무지출 챌린지를 통해서 월 1,000에서 1,500달러에 달하던 생활비를 300달러, 한 44만 원, 그러니까 146만 원에서 220만 원을 썼다가 예. 44만 원으로 줄일 계획이다라는 그 챌린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의류, 화장품, 커피, 술을 안 먹고 안 사고
주당 네. 술. 예. 배달이나 외식을 10번 정도 했는데 아. 이걸 3번 정도로 줄이겠다. 이러면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네네. 일단 자기 재정 상태가 괜찮긴 한데 친구들이 하도 불안해서 그게 전염이 된 건지 AI 때문에 일자리가 대체될 거에 대한 걱정을 너무 해서인지 정신적으로는 일단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한 달을 넘어서 아예 1년 동안 하는 장기 챌린지를 하는 젊은 층도 있는데요. 네. 한 24세 청년이 작년 1월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 내가 필수품만 사겠다. 주당 소비를 30달러, 44,000원 이하로 제한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SNS에 모든 과정을 기록해서 공유했습니다. 일단 한 해가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돌이켜 보니까 책임감은 커졌는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 그럴 아무튼 수 깨달은 있어요. 게 있대요. 쇼핑은 취미가 될 수 없다. 필수품이라고 여겼던 물건 중에 상당수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걸 이분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작년 12월에 No by January 구글 검색량이 5년 만에 최고치를 미국에서 기록했는데요. 네. 최근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의 한 25%가 나도 이거 시도해 본 적이 있다라고 했고 12%는 올해 할 거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응답자의 약 45%는 현재 생활비가 비싼 것 같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물가가 비싼 게 무지출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는 주요한 배경 중에 하나로 꼽히고요. 경제적 불확실성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꼽혔습니다. 네. 다만 반론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1월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연말에 쇼핑을 다 많이 끝내고 소비를 줄이는 시기여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러지 않겠느냐. 예, 예. 이런 새해 얘기. 결심도 많이 그렇죠. 하잖아. 나 이번에 좀 줄일 거야. 줄여보겠다. 네. 너무 1월로 많이 쓰고.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또 목록이 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내가 12월에 쓴 목록이. 예, 네. 아무튼 불필요한 소비는 어쨌든 뭐 네. 줄이면 좋겠죠. 좋은 일이죠. 네, 네. 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비틀스의 Hey Jude 함께 듣겠습니다. Hey Jude, don't make it bad. Take a sad song and make it better. Remember to let her into your heart. Then you can start to make it better. Hey Jude, don't be afraid. You were made to go out and get her. The minute you let her under your skin, then you begin to make it better. And anytime you feel the pain, hey Jude, refrain. Don't carry the world upon your shoulder. For well you know that it's a fool who plays it cool by making his world a little colder.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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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Hey Jude, don't let me down. You have found her, now go and get her. Remember to let her into your heart. Then you can start to make it better. So let it out and let it in. Hey Jude, begin. You're waiting for someone to perform with. And don't you know that it's just you? Hey Jude, you do. The movement you need is on your shoulder.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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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Hey Jude, don't make it bad. Take a sad song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아파트 부정청약과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 폭언, 증여세 탈루, 자녀 병역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오늘 SNS를 통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의 주주인 미국 주요 투자사 두 곳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쿠팡에 차별적인 대우와 압박을 가해 손해를 봤다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투자 분쟁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정부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향후 5년간 매년 최소 380명 이상 증원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의료계는 의대 교육 여건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고 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110.8로 지난달보다 1포인트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안전 보장안 등에 거의 합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푸틴 대통령과 미국 대표단의 회담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파키스탄 카라치 박성준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카라치의 한 쇼핑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있는 파키스탄 남부 신드주 카라치에서는 얼마 전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MH 지나로드에 위치한 굴프라자에서 발생했는데요. 네. 이 대형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수가 수요일 현재 최소 55명으로 늘어났으며 현재 29명 이상이 여전히 실종 상태인 가운데 구조팀은 위험한 환경 속에서 잔해의 속을 계속 수색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 전까지만 해도 27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구조대의 상가 내부 수색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2배로 늘었습니다. 구조팀은 지난 토요일 밤늦게 화재가 발생한 지 거의 40시간 만에 건물에 진입했지만 건물 곳곳에서 불길이 다시 타오르면서 구조 작업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관계자들은 특히 광장이 붕괴된 부분에서 잔잔한 연기와 강렬한 열기가 구조 작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신드주 총리 무라드 알리샤는 굴프라자 참사의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는 새로 수습된 시신들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으며 시신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서 잔해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발견된 시신들의 대부분은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어서 DNA 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여전히 실종 상태인 사람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요일에도 구조 작업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관계자들이 밝혔으며 네. 구조대는 여전히 실종 상태인 21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쇼핑상가 3층에서 진행 중인 수색 작업이 느리다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벤 남부지구 부국장은 모든 구조기관이 총동원되었으며 구조활동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잔해에서 수습된 시신의 신원 작업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잔해 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신도 건축 통제 당국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라서 노후화된 구조물을 철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팀은 건물 2층, 3층 그리고 지하에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폭발물 처리반은 이틀 연속으로
골프라자 주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한편 아직 화재 원인을 밝히지 못한 상태인데요. 시 경찰국과 폭발물 처리반은 이 현장을 조사했으며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된 원인에 대해서 최종 판단은 폭발물 처리반의 보고서가 제출된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골프라자의 건축 관련 기록이 사라졌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요. 이런 자료들 화재 원인을 밝히는데 아주 중요할 텐데요. 네,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신드 건축물 관리국은 해당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신드 건축물 관리국은 골프라자 건축 관련 기록이 사라졌다는 내용을 담은 일부 언론 보도를 완전히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골프라자 건축은 1980년도에 건설되었으며 수정된 계획은 1998년에 승인되었습니다. 네. 이후 2001년 건축물 정비화 개정 조례에 따라서 2003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정비화되었고 건물주는 2003년 4월 14일에 준공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카라치에서 이런 치명적인 화재 사고가 좀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이라고요. 네, 2023년 11월에는 쇼핑몰 화재로 10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한 우리 공장 대형 화재로 260명이 사망하기도 했는데요. 파키스탄 인권위원회는 인명손실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번 사건이 도시행정 건물 안전 및 비상 대비에 있어서 만성적이고 치명적인 실패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화재 원인이 아직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네. 지적했습니다. 네. 또 더욱 심각한 것은 화재가 그토록 빠르게 확산되어서 수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시스템적 과실이면서 이는 특히 노동계층의 불균형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에는 카라치 전역에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건축 규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면서 구조 서비스의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신드 주정부는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한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화재 안전 기준과 비상 대응 체계를 시급히 개편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네. 지방 정부가 역량을 키워서 재난 방지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박성준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은 이현미 국제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어떠십니까? 아, 예. 좀 식상하긴 하죠. 네, 그런데 요즘에 또 그린란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잠시 조금 그렇죠. 네, 잊혀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60개국에 가자 평화위원회를 제안을 해서 네. 어젯밤에 이제 서명 국가들이 공개가 되고 다보스 그렇죠. 포럼에서 그래서 이제 출범을 공식적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네. 이제 국제사회의 시선이 좀 집중이 됐기 때문에 한 번은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평화위원회 어떤 위원회인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구성은 네. 또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네, 평화위원회는 일단 가자 지구의 전후 복구와 통치를 감독하기 위해서 신설된 국제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단순한 분쟁을 넘어서 가자 지구의 이제 통치, 재건, 안보를 이제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도록 이제 설계가 됐습니다. 네. 가자 지구의 뭐 가도 정부 수립 그리고 국제 안정화군 배치, 재건 자금 집행 등 모든 핵심 권한을 이제 독점하게 되어 있고요. 네. 무엇보다 조직은 의장과 집행위원회 그리고 가자 현장 지휘부 등 이제 크게 세 계층으로 나뉘는데 네.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트럼프가
본인을 위원회 종신의장으로 이제 명시를 했다는 겁니다. 바뀌지도 않는군요. 네. 네. 한국과의 이제 정상이 국제기구의 영구적인 수장을 맡겠다라는 것인데 국제법상에는 유례가 없는 일이고요. 네. 그리고 모든 최종 결정권과 이제 자금 집행 승인권은 트럼프 1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자신의 최측근들을 이제 전면 배치하기도 했고요. 네. 누구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볼까요? 네, 집행위원회가 이제 핵심인데 네. 가자 지구의 외교, 안보, 재건을 나누어 맡은 핵심 설계자 7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트럼프 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전략 총괄을 맡아서 네. 가자 지구를 지중해의 모나코로 만들겠다라는 이른바 리비에라 프로젝트를 주도를 하고요. 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유엔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평화위원회 중심의 새로운 국제 외교 질서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중동 특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적 정당성 확보와 유럽 국가들의 이제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건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트럼프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드코프가 인프라 재건과 그리고 건설 부문을 총괄합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최고 경영자인 마크 로아는 민간 투자 유치와 그리고 금융 설계를 담당을 하고요. 인도계인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도 공적 자금과 국제기구 간의 협력을 연결을 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금융적 신뢰도를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예, 너무 또 트럼프 쪽 인사들이 네. 집중 포진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좀 많죠. 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 토니 블레어 같은 경우는 영국 총리 시절이었던 2003년에 미국과 함께 이라크 전쟁에 이제 전력이 있어서 중동의 비극을 만든 인물이 다시 투입된다. 이러면서 이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위원회 구성원 상당수가 트럼프의 가족, 측근, 부동산 개발 파트너 그리고 이제 거대 자본가들이기 때문에 공적 기구를 사유화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들을 통해서 가자 지구 재건이 인도적 목적이 아니라 대규모 부동산 사업으로 이제 변질될 위험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금 운영의 불투명성과 블라인드 펀드와 우려도 이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의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86개를 이제 합친 양에 달하는 가자 지구에 파괴된 건물 잔해가 약 6,800만 톤인데 네. 이것을 치우고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예. 그 금액만 해도 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3조 원 이상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자금이 필요한데 그것을 마련을 하고 끌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평화위원회 헌장에 보면은 자금의 용처를 의장이 결정하고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명확한 감사를 받는 이제 명확한 조항이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국제 투명성 기구들은 이 자금이 트럼프 측근들이 운영하는 건설사나 컨설팅 업체의 프로젝트로 이제 흘러갈 위험이 있다라고 네, 이제 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위원회의 부동산 거물인 스티브 위드코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리고 금융인 마크 로안이 포진하면서 이해 충돌 가능성까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두 사람이 재건 사업을 주도하면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펀드나 기업이 이제 가자지구 재건 사업을 따내는 어떤 구조적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또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내놓은 이제 가자지구 분쟁 종식을 위한 평화 구상 2단계를 보면 네. 기술 관료 중심의 이제 과도 정부를 이제 수립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를 이끄는 사람의 가자지구 출신의 기술 관료 출신인 이제 알리 샤스라는 사람을 이제 지명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자지구 주민들이 스스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어떤 민주적 절차가 배제가 되고 그렇죠. 위원회가 지명한 지명을 인물이 하면, 예, 행정을 이제 맡게 되는 위로부터 이제 통치 구조를 만들어 버린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과도 정부는 위원회의 철저한 감독을 받아야 하고 실질적인 예산권과 이제 보안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형 신식민지 신탁 통치라는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거죠. 생각보다 하나하나가 다 들어보면 다 문제죠. 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조직 구성뿐만 아니라 네. 이 위원회 가입 조건이요. 네. 1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야 돼요.
우리 그러게요. 돈으로 1조 4,700억 원. 그러게요. 지금 환율로. 네네.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 가자 평화위원회 헌장에 따르면 이제 위원회 회원국 지위는 철저하게 이제 기여금에 따라서 나뉩니다. 예. 일반 회원국은 이제 현금 기부 없이 가입은 할 수 있는데 네. 임기는 단 3년에 불과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독소 조항이 있는데 임기 연장은 의장인 트럼프의 전적인 재량에 달렸다. 이 조항이고요. 의장이 권한이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여러모로. 그래서 이제 트럼프 눈밖에 나면은 언제든지 이제 축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반면에 헌장을 발효한 후 1년 이내에 10억 달러 이상의 이제 현금을 일시불로 납입하는 국가에 한해서는 네. 3년 임기 제한을 주지 않고 영구 상임 이사국 자격을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사실상 위원회의 대주주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 영구 상임 이사국이라고 할지라도 의장은 이들을 해임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임 이사국 해임 시에는 다른 회원국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거부권 조항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의장 권한이 워낙 막강해서 네. 뭐 형식적일 뿐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심지어 이제 상임 이사국에서 해임이 된다. 그러면은 이미 납입한 10억 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네, 따라서 이제 트럼프가 마음에 들지 않는 회원국을 쫓아내고 그 돈을 몰수를 할 수도 있는 구조인 거죠. 결국 트럼프의 평화위원회는 국제기구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즉 생존을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하는 페이투플레이 외교의 뭐 좀 적나라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네. 가자지구에만 적용이 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예, 평화위원회는 초기에는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803호를 통해서 가자 휴전 중재용으로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공개된 헌장을 보니까 가자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 위원회를 글로벌 분쟁을 해결하는 영구적 기구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가자 지구를 일종의 이제 베타 테스트 구역으로 그렇죠. 삼아서 네, 네. 이제 향후 우크라이나나 대만 문제 등 모든 국제 네. 분쟁에서 유엔의 역할을 이제 찬탈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글로벌 분쟁이라고 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다 적용을 해보겠다. 그렇죠. 일단 예. 가자지구부터 시작을 해본다. 시작해보자. 예. 여기서 테스트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예. 그러면 유엔이라는 이제 국제 기구가 있는데 네. 유엔과의 어떤 관계 설정? 매우 그것도 쉽지 애매하네요. 않겠죠. 예. 네. 트럼프는 평화위원회를 이제 통해서 우선 가자 지구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히려 유엔 분담금을 삭감해서 위원회로 좀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고요. 네. 이제 이런 움직임은 80년간 유지된 세계 질서를 한 개인의 이제 입맛대로 해체하려는 시도다라는 지적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가 평화위원회를 트럼프판 유엔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위원회 구상을 이제 발표하기 전에 왜 트럼프가 그 유엔 산하기관 등 66개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그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같은 목적으로 지금은 해석이 되는 거고요. 네. 하지만 트럼프 뜻대로 되면 국제법적 정당성이 훼손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유엔 등 전통적인 국제기구는 주권 평등의 원칙을 따르지만 네. 평화위원회는 그게 아니라 자본력에 비례해서 국제적 영향력을 배분을 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약한 개발도상국의 이제 목소리를 원천 차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제기구를 이제 민간 기업의 이사회처럼 네, 네. 예,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평화위원회가 외교적 협박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제 10억 달러를 내지 못하는 국가들은 3년마다 이제 트럼프에게 충성 심사를 이제 받아야 임기를 연장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미국과의 관계 유지가 절실한 국가들은 원치 않더라도 트럼프에게 이제 머리를 숙여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네. 이집트, 카타르, 요르단 같은 이제 인접국들 같은 경우는 가자 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이 부족해서 위원회 내에서는 좀 2등 국가로 전략하는 뭐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으로서 임기가 끝나도 이게 계속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지금
초청장을 받았죠. 네, 네. 받아서. 그래서 일단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었는데 네. 트럼프의 이제 끈질긴 요구와 실질적인 압박에 따라서 10억 달러를 내는 상임이사국 지위로 위원회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가입 여부를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과 그리고 반도체 보조금 환수 문제와 직결시키겠다라는 비공식 경고를 보낸 결과다. 뭐라고 이제 해석을 이제 보도를 보니까 되어 있고요. 네. 정부는 예비비와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해서 우선 1차분 납입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내용이 있고 네. 대신에 가자지구 재건 사업 중에 스마트시티 건설과 통신인프라 복구 사업권의 상당 부분을 한국 기업이 우선 수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빅딜이 성사됐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10억 달러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있어야 하고 뭐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예비비 등 우회로를 선택을 하면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네. 정부의 공식 발표를 보고 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렵네요. 이게. 어렵죠. 예. 네. 국제 안정화군 배치도 논란이 된다고요. 네, 이 평화위원회는 가자 지구의 치안을 담당할 이제 국제 안정화군을 창설을 했습니다. 네. 미군 장성인 제스퍼 제퍼스 소장을 이제 사령관으로 임명을 했고요. 문제는 이 군대가 가자 지구 내에서 무력 사용권하고 그리고 가자 지구 주민들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측은 다국적 점령군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난 무장 병력이 국경에 이제 배치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또 이제 트럼프는 무엇보다 이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와 추방을 전제로 평화위원회를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현재까지도 하마스는 이제 지하 터널 등 이제 가자지구 곳곳에서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마스가 위원회의 통치를 거부하고 게릴라전을 지속할 경우 위원회는 평화 유지가 아닌 장기적인 대테러 전쟁의 이제 사령부가 될 위험의 소지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참여 국가들의 막대한 인명 피해와 비용 부담이 그렇죠. 전가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겠죠. 아, 그러네요.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자발적 이주 조항이 있는데 네. 이게 또 인존청소 논란을 그렇더라고요. 일으키고 있죠. 네, 평화위원회는 계획안에서 이제 가자를 떠나고 싶은 주민에게 네. 안전한 통로와 이제 정착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겉으로 보면은 인도적인 그렇죠. 지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인권 단체들은 이 조항을 강제 이주의 합법화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폭격과 봉쇄로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든 뒤에 돈을 줄 테니 나가라라고 하면은 그것은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몰아내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하나하나가 다 문제인 것 같은데 과연 이 평화위원회에 출범은 했잖아요. 그렇죠.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너무 고민스러운 지점이기는 네. 합니다. 이제 평화위원회는 현재 전적으로 트럼프 개인의 권위와 추진력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만약 미국의 이제 차기 행정부가 바뀌거나 그렇죠. 트럼프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면 위원회에 거액을 투자한 국가들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이미 왜 우리 세금과 군대를 동원해서 남의 나라 땅을 통치하는 기구를 만드느냐라는 이제 고립주의적 여론은 이미 팽배해 있고요. 예. 그리고 트럼프의 개인적 명성을 위한 도구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이제 국제사회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제안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하지만 트럼프가 너무 압박의 강도를 매우 높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압박을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입에 찬성하는 국가들도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청장을 받은 60개국 중에 처음에는 이제 별로 반응이 없다가 어젯밤 이제 밤사이에 공개된 걸 보면은 뭐 이스라엘,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헝가리, 아르헨티나, 러시아 등 뭐 20개국 이상이 뭐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반면에 프랑스와 노르웨이, 스웨덴은 이제 가입을 거부했고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인도, 중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보 상태입니다. 네. 근데 뭐 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은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이미 국제사회는 트럼프 지지파와 유엔 중심파로 균열이 생기고 있고 그렇죠. 네. 가자지구 문제를 넘어서 글로벌 외교 지형 자체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트럼프의 평화위원회가 성공한다면 우리는 지난 80년간 익숙했던 법에 기반한 질서를 잃고 거래에 기반한 질서의 시대로 이제 강제 진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화위원회의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타진하기 위해서는 네. 먼저 국제사회에 우리 스스로 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평화를 상품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뭐 이 질문인 거죠. 아, 평화가 상품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국제사회의 또 다른 파트에서는 이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여지도 좀 있지 않을까. 사실은 그래서 매우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너무 무겁죠. 예. 네. 수상한 GPS 오늘은 이현미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세일링 음악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